왜 말 걸어? 아는 척하지 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인사했을 뿐인데 제 며느리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앞에서 청소 일을 하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백화점의 화려한 로비에 울려 퍼져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땀과 세월이 얼룩진 제 작업복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담은 듯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은 제 오랜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청소 도구들이 왈칵 쏟아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마음의 절규와도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3 어린 나이에 시집와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키우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그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늘 잔잔한 물결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셨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손톱과 굳은 살 박힌 손등은 제 젊은 날의 고단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그날 밤은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보며 저는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희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아들이 주는 작은 기쁨들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학교 성적표에 찍힌 수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홀로 식사하며 내일을 준비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는 일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저희 가족의 식탁은 늘 따뜻했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정성껏 차린 밥상과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자랐고 언젠가는 제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어렵게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제게 너무나 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장 생산직 등 가리지 않고 몸을 혹사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았고 손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제게 자랑스럽게 웃어 보일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아들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하는 길은 늘 고단했지만 아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저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는 제 하루는 해가 지고 나서도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손마디는 굽어지고 허리 통증은 만성처럼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아들에게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밝은 모습으로 아들을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아들이 의과대학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들의 노력이었지만 그 뒤에는 저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음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미안해하며 제게 용돈이라도 드리려 했지만 저는 내 학비나 보태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들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만이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번듯한 병원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의사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효자가 되어 저를 편하게 모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잣집 딸의 명문대 출신으로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게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저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아들네 집을 방문할 때면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옷차림부터 말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였고 제가 가져간 반찬 하나에도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도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값비싼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애쓸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제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저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손주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췄을 뿐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건강한 두 손과 두 발이 있었고 저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청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는 굽고 어깨는 쑤셨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늙고 지친 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삶을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며느리와의 우연한 마주침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반사적으로 아가하고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제가 길가에 지저분한 돌멩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쪽팔리게 왜 말 걸어? 아는 척하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백화점의 번잡한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대걸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워낸 죄밖에 없는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자존심을 짓밟고 저를 바닥 끝까지 추락시키는 듯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백화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강한 의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오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강렬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들의 동정심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합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허름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식당 이름을 엄마의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식당 간판을 달던 날,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제 이름 석 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맛을 알아봐 주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은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그런 칭찬들이 제게는 어떤 보약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백화점 화장실을 청소하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는 자랑스러운 사장님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멸감은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강한 생명력을 일깨웠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며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놓으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는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아들이 식당 일을 돕는다는 사실을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아마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직접 써내려 갈 것입니다. 따뜻하지만 슬프고 현실적이지만 위로가 되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아내,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는 이름으로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저희 지난 삶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을 담은 저만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요리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